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그 평범한 밥 한 공기가 당신의 뱃살과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똑같은 밥인데 한 가지만 넣어도 혈당이 31%나 떨어지고 뱃살이 저절로 빠지며 당뇨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73세 할머니가 단 3주 만에 당화혈색소 7.2에서 5.8로 떨어뜨린 그 방법 말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밥을 조금만 다르게 짓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 짓는 습관 하나만으로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뱃살을 줄이며 당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하루 3끼 중 최소 2끼는 밥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당뇨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뱃살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당뇨 환자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답은 바로 밥에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84입니다. 이는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뱃속에 저장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하루에 2~3번씩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 밥 한 공기, 저녁에 또 밥 한 공기.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쇼크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똑같은 쌀로 지은 밥이라도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2포인트 떨어진 분, 6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15cm 줄어든 분, 심지어 당뇨약을 끊게 된 분까지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초입니다. 밥을 지을 때 물에 천연 발효 식초 1스푼만 넣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초 1스푼을 넣고 지은 밥은 일반 밥에 비해 혈당 지수가 무려 31%나 낮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혈당이 3분의 1덜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식초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에 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세트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면 음식물 소화가 더 천천히, 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죠. 둘째, 아세트산은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혈액 속의 당분이 근육으로 더 많이 흡수되어 혈당이 빨리 정상화됩니다. 셋째,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간이 스스로 당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씨 할머니는 식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초 밥을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150대로 떨어졌습니다. 4주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갔고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식초를 사용하느냐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미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같은 천연 발효 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추가적인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쌀 2컵에 물을 넣을 때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함께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밥이 다 지어지면 신냄새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밥맛이 더 깔끔해집니다. 두 번째 비법은 귀리입니다. 쌀에 귀리를 57% 정도만 섞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43%나 늦출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귀리를 섞은 밥을 먹은 그룹이 일반 쌀밥을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다음 끼니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귀리의 비밀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첫째,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마치 음식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째, 담즙산과 결합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베타글루칸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향상과 염증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 씨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 당화 혈색소가 7.8이었습니다. 귀리밥을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당화 혈색소가 6.9로 떨어졌습니다. 귀리를 고르실 때는 가공되지 않은 통귀리나 귀리 쌀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귀리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것들이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쌀 2컵에 귀리 반 컵 정도를 섞어서 30분 정도 불린 후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리 양을 적게 해서 입맛에 맞게 조절해 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강황입니다. 밥을 다 지은 후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만 뿌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23%나 감소합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인슐린 감수성을 현저히 개선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커큐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커큐민이 이 염증을 억제하여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당뇨가 진행되면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커큐민이 이 세포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셋째,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간이 불필요하게 당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 공복혈당을 낮춰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씨 할머니는 공복혈당이 140을 넘나들며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강황 밥을 드시기 시작한 지 6주 후 공복혈당이 110대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인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강황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강황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밥에 강황을 뿌린 후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20배까지 높여주므로 후추를 함께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티스푼 1개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바로 밥을 식히는 것입니다. 밥을 지은 후 30분간 식힌 다음 다시 데워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18% 증가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이라도 식히는 과정을 거치면 전분의 구조가 변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전분입니다.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첫째,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소화되지 않는 전분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실제로는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대장에 도달한 저항성 전분은 비피더스균과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이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면서 단죄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저항성 전분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므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끼니 양도 줄어들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최 씨는 밤마다 야식을 찾는 습관 때문에 뱃살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 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야식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12cm 줄어들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을 다 지은 후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식힌 다음 전자레인지에 1에서 2분 정도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의 분자 구조가 바뀌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식히거나 냉장고에 하루 이상 보관하면 밥이 딱딱해져서 맛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바꾸는 4가지 밥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초, 귀리, 강황, 그리고 밥 식히기. 이 단순한 4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과 뱃살,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병원은 근본적으로 치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환자가 아프면 약을 처방하고 더 아프면 더 강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반면 예방은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밥 짓는 법을 알려드려서 환자분이 건강해지시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약회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뇨약 시장만 해도 연간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밥 짓는 법만 바꿔서 당뇨를 예방하거나 개선한다면 이 거대한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영양학이나 식이요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룹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물 치료에만 집중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3번 드시는 밥이 바뀌면 여러분의 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한 밥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위산 과다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식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식초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처음에는 넣지 마시고 점차 적응시켜 나가세요.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성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리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귀리에는 아베닌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일부 분들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또한 귀리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황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강황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또한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담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전체적인 주의사항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혈당 모니터링을 자주 하시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세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강황과 식초 사용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귀리의 인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두 분의 환자 사례를 통해 이 밥 비법이 실제로 어떻게 혈당을 낮추고 삶을 바꾸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제가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 전입니다. 당시 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을 늘리고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답답함과 체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밥 짓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이요법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당화혈색소가 9.2%에 이르는 고위험 당뇨 환자셨습니다. 메트포르민과 설폰 요소제를 최대 용량으로 복용 중이었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고 의뢰된 내과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권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한 스푼 넣는 방법을 포함해 귀리와 강황, 식힘 과정을 함께 실천해 보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개월 뒤 당화혈색소는 7.8%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6.9%까지 개선되어 결국 인슐린 주사 없이도 목표 혈당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씨 어르신의 활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이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동시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고 씨 어르신은 당뇨로 인해 망막병증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5%, 시력 저하와 함께 피로감, 소화불량, 야간 소변까지 복합적인 증상이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밥을 개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어르신은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6.8%까지 떨어졌고 안과 정기검진에서는 망막병증의 진행이 멈췄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안과 주치의는 이 정도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보기 드문 개선이라며 생활습관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 씨 어르신은 이후 체중도 6kg 감량하시고 당뇨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쌀 대신 다른 곡물을 먹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쌀과 유사한 현미, 잡곡, 퀴노아 등 여러 대안들과 제가 말씀드린 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미입니다. 현미의 혈당 지수는 50 정도로 백미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개한 방법으로 지은 밥은 혈당 지수가 35에서 4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또한 현미는 소화가 어려워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1세 서 씨 할머니는 현미밥을 드시려고 했지만 소화불량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법으로 지은 백미밥은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잘 조절되어 만족하고 계십니다. 둘째, 잡곡밥입니다. 시중에 파는 잡곡밥의 혈당 지수는 45에서 55 정도입니다.
우리 방법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잡곡밥은 콩류가 들어가 있어서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을 함유한 슈퍼푸드로 인기가 높습니다.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9세 김 씨 할아버지는 퀴노아를 3개월간 드셔보셨지만 맛이 없어서 밥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다며 중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법으로 지은 밥은 맛도 좋고 효과도 뛰어나서 2년째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숙한 백미의 간단한 재료 몇 가지만 추가하는 우리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을 알려드린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에 몇 번까지 이 밥을 먹어도 되나요? 하루 3끼 모두 이 방법으로 지은 밥을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반찬과 함께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평소 드시던 반찬들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다만 단순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몇 주 정도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1~2주 내에 식후 혈당 개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 같은 장기적 지표는 2~3개월 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 귀리, 강황 모두 저렴한 재료들입니다. 오히려 병원비와 약값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당뇨약을 끊어도 되나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개선되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루 3번, 365일 드시는 밥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식초 1스푼, 귀리 1줌, 강황 티스푼 1, 그리고 밥을 식히는 단 4가지 변화만으로도 혈당은 낮아지고 뱃살은 줄고 당뇨는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이 밥 비법을 실천해 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